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쓰다! 와 2023년 개묘년 검지의 해가 열렸습니다. 와우. 검은색 하면은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지혜의 상징이었잖아요. 토끼처럼 올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고난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잘 뛰어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와,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나는 몸신이단 또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가족을 맞았습니다. 또 이렇게 화려하게 인사를 배우 김성훈 씨와 함께 합니다. 아니 근데 요 이름표에 네. 근육녀면 근육녀지 살린 근육녀는 뭡니까? 살림을 잘하는 근육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근육이요 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림과 육아로 만들어진 근육이거든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니, 그러면 뭐 또 이런 거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거의 뭐 이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거. 갑자기 얄미운 캐릭터 살림하다 보니 근육도 좋아졌어요. 이런 거. 얄미운 캐릭터 됐나요? 아니야. 예. 자, 오늘은 특별히 축하 공연으로 새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데뷔 2년 차의 신인이라고 하는데요. 와. 신인 가수 백개비 씨의 무대를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백개비! 눈앞에 아른아른 떠오르는 그녀 얼굴 생각나 미치겠어. 이게 뭐야 고백하지 못할 사랑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네 사랑 못해 이런 사랑 다시 나네. 오빠로만 지내자는 그런 사랑 못하겠어.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배도환 씨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드라마 출연했었거든요. 정말 점잖게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 봤는데 어느새 저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예명이에요, 백개비가? 예, 원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신부를 찾아야지만 그 저주가 풀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결혼을 못 해가지고 신부를 찾아야지만 아이쿠. 제가 예, 잘 된다는 의미에서 백개비라고 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하려면은 저희가 배도환 씨 또 나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게 짚어봐야 할 문제는 건강 문제. 건강이죠. 어째 네. 감당이 되실 만한 건강이신가요? 아니, 이거 그렇게 해보셔야죠. 안타깝지만 몸에 조금 결함이 있긴 합니다. 오. 어떤 결함이? 제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관리도 하는데 2018년도에 전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많이 나오면 106, 뭐 식후 혈당은 한 180에서 200,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낮지는 않네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당뇨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같이 이제 생활하셔서 그런지 지금 다리가 좀 안 좋으시고 여기 쓸개도 떼어내셨어요. 아이고. 급성 담관염이라고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다 당뇨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도환 씨가 지금 뭐 당뇨 전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수치를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국내 당뇨병 인구가요 이 전단계를 포함해서 한때 당뇨인 뭐 1000만 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500만을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놀라운 수치 앞에 이건 정말 누구든지 당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몸신에서 2023년을 맞아서 우리 건강한 몸을 위해서 당뇨병 관련해서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실 주제 같이 보시죠. 나는 몸신이다. 새해 첫 주제는요. 혈당 내리는 밥상 혁명 오명 스님의 사찰 밥상입니다. 예. 쌀밥상? 네.
저희가 왜 당뇨병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밥상을 바꾸자 우리 어떤 그렇죠. 식단이 좋을까 네.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사찰 음식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함께 해 주실 정말 멋진 전문가 두 분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백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사 최윤혜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병 주제로 마련을 하면서 식단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까닭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찰 밥상이야말로 당뇨병 예방과 그 당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완벽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12가지 사찰 음식의 영양소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포화지방 함량은 낮고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고 또 이 사찰 음식에 그런 성분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뇨병 예방 또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사찰 밥상입니다. 이제 밥상 소개도 해드려야겠지만 실제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또 이 증상을 악화하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저희가 그 얘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이야기 주치 모시고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나눠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당뇨병 전공을 하고 있는 박이병입니다. 오늘 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또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수칙을 전해주실 텐데 깔끔하게 오늘 5가지 전해주신다고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수칙만 알면 네.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막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수칙은 바로 A, B, C, D 수칙입니다. A, B, C, D 수칙입니다. A, B, C, D만 하면 돼요. 뭘까? A, B, C, D, E. 네, 이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흥미로운 게임 하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 게임을 완벽하게 풀어내면 당뇨병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어우, 이런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네. 예, 네. 좋아하시죠. 지금부터 예. 제가 당뇨병 수칙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수칙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내 머릿속 A부터 E까지의 알파벳 첫 자가 하나의 단어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모든 빈칸이 채워지면 당뇨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A부터 풀어봐야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힌트가 있어요. 네. 내분비내과 의사분들은요,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처음엔 A고 끝이 C인데. 뭐야? 아니 저 저거 알 것 같아요. 알 것 무슨 같아요. 약자인가? 저 맞춰도 되죠? 네, 뭐요? 벌써? T 아니에요? ATC? ATC 뭐예요? ATC 뭐예요, X 그게? 아니에요? ATC? 검사요? 아니에요. 설명해요. 예. A면 뭐 애플 아닙니까, 애플? 예. 글자 수가 안 맞잖아요. 글자 수가 안 맞잖아요. 아니, 실제로 이제 요거 처음이니까 정답 한번 바로 가볼까요? 아유, 네, 좋습니다, 저희 이 좋습니다.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인지 예, 정답은 정답은 바로 A1C, 당화혈수소입니다. A1C, 당화혈수소입니다. 예? 아니 거기에 숫자가 들어갈 줄이야. 숫자 들어가는 건 반칙이다 좀. 그러니까. 네, 당화혈수소는 일종의 성적표에 있는데요. 5.7% 미만일 경우 정상 범위를 할 수 있고 당뇨병 전 단계는 5.7부터 6.4까지 당뇨병은 6.5 이상일 경우를 진단받게 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잰 게 한 보름 전에 6.4 나왔거든요. 전 단계 끝이네요. 예, 그러니까 딱 경계에서 병으로 가기 바로 직전. 근데 당화혈색소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거든요. 네, 당화혈수소는 혈당의 이런 덩어리랑 피 속에 있는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모여진 그런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가 돌아다니는데요. 헤모글로빈이 보통 우리 몸에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측정을 통해서 지난 석 달 동안의 혈당의 평균값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이 당화 혈색소 관리는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요. 당뇨 합병증을 막고 싶다면 당화혈서 관리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당화혈서 관리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당화혈서 1% 감소할 때마다 심근경색 발병률은 14%, 뇌졸중 위험은 12% 감소한다고 하고요. 당뇨병과 당뇨 망막병증을 일으키는 미세혈관 합병증도 무려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환자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진료하기 전에 그 며칠 동안 혈당 관리 열심히 해오십니다. 그래서 올 때 혈당은 좋은데요. 당화혈서가 높은 걸 제가 보고서 한마디 하죠. 지난 석 달 동안 형편없었다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네. 벼락치기가 다 안 나오네. 걸리네, 걸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B는 과연 무엇일지 당뇨병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막는 두 번째 수칙 B를 알아보겠습니다. 힌트는요. 자, 당뇨병 환자는 혈당과 함께 요것을 관리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혈당과 함께 얄궂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악마의 짝꿍이라고 불린대요. 혈당과 이것이. 자, B로 시작되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은 당뇨는 피하고 관련되니까 피가 맞든 피에 맞네. 관련된 게 있습니다. 블러드. 예. 그러니까 피 검사 뭐 이런 그러면 B, L, O, D. 그리고도 7글자가 남았는데. 거 모르겠어. 피 뭐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혈자를 앞에 쓰고 쓰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선인 거예요. 혈. 혈변. 혈당. 혈색. 그걸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혈압. 그걸 한번 영어로 해봅시다. 블러드 압력. 블러드까지 말고 프레셔. 압력이 뭐야? 블러드 프레스. 프레셔. 블러드 프레셔. 자, 이분들 진심입니다. 자, 정답 열어주시고. 정답은 바로 열어주시고. 정답은 바로 자, 정답 열어주시고. 정답은 바로 바로 프레셔입니다. 프레셔입니다. 이제 혈압이구나. 예. 아니 근데 이 혈당과 혈압이 악마의 짝꿍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다 보면 고혈당에 의해 콩팥 기능이 손상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당뇨병 환자가 혈압까지 높으면 혈관이 매우 빠르게 좁아지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합병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80세 미만자 총 16,389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유병 기간에 따른 혈압 조절을 통한 뇌졸중의 위험도를 조사했는데요.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혈압과 함께 뇌졸중 위험도가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적정 수준의 혈압 관리는 그 뇌졸중으로 가는 위험도를 낮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요것도 좀 길네요. 자, 콜레스테롤. 오호. 뭐요? 그 스펠링 한번 맞는 것 같아요. 해보시죠. 콜레스테롤. 맞아요? 정답은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쉽게 맞췄어. 쉽게 맞췄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럼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내지 4배가량 높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콜레스테롤 높은 것으로 인한 이상 지질혈증, 즉 고지혈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고지혈증.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불리는 LDL, 이러한 것은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앞당기게 만든다는 의미. 그래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함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어렵다. 실제로 당뇨병으로 이상 지질혈증이 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 합병증을 겪은 사례자분이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앉아 계셨거든요. 우선 두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박수로 짧은 박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온 55세 한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봉수 씨의 아내 53세 김희진입니다. 와, 예.
어떤 분이 이 합병증을 겪으신 거예요? 제가 합병증을 알았습니다. 이 언제적? 2015년에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식후 혈당이 350을 넘은 적이 또 그 아까 말씀하신 A1C가 예. 9가 저건 되게 위험한 상당히 높았죠. 음식 같은 걸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가슴에 또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해서 응급시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를 듣고 세 군데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거의 심장마비에 다가왔었다고 경고를 의사 선생님이 하고 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얼마 시간이 흘렀죠? 글쎄 처음에- 불과 한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당뇨 진단 받고 또 큰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합병증이라고 하기엔 좀 빠른 편인 것 같은데 편이죠. 어떻습니까? 네. 한국인의 경우 제2형 당뇨병 확진한 다음에 첫 번째 합병증 발생까지 평균 936일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합병증 발병까지 걸리는 시간은 572일. 점점 짧아지죠. 그럼 네.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560일 표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 쓰러지셨어요. 3번. 처음에 합병증 나타나고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쓰러지는데 그게 진짜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심장혈관이 막히는 당뇨 합병증을 겪은 이유가 높은 콜레스테롤 때문이었다. 예, 콜레스테롤도 그 당시 300이 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약 먹고 또 운동하면서 200 미만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수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사실 뭐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240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300이 넘게 나왔으니까 엄청 높은 거고 거기다가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심근경색증 바로 직전까지 가서 혈관을 다 새 걸로 바꿔놓은 거죠. 지금 수술을 하셔서. 근데 여기에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겹쳐졌다면서요. 저만 또 아픈 것도 좀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전당뇨라는 진단을 최근에 최근에요.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2, 3년 됐죠. 예.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2020년도에 전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네. 125에서 130이었고요. 방화혈색소는 6.3%까지 나왔어요. 비슷하다. 그거랑 네. 비슷하시네요. 제가 6.4, 6.3. 부부가 이제 함께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그렇지. 상황에 있으신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큰 원인은 식단과 운동 부족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부니까 같이 음식을 먹고 이제 남편이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같이 따라 먹- 먹는다니까. 당뇨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김희진 씨는 어떻게 관리?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상의를 하고 네. 이제 건강한 식단 유지와 이제 매일 운동을 약속하고 아직까지는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조절이 되고 계신 거죠? 조절이 되고 있어요. 이제 6개월 정도 식단 관리를 하니까 네. 예전에는 공복 혈당이 130이 나왔는데 요새는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거네. 자, 이게 바로 이제 다음 나올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A, B, C까지 했고 D잖아요. D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인데 바로 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 열어주시면 드럼. 예, 드럼 약물이 예. 당뇨병 치료의 첫 원칙은 식이요법, 운동요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약물 치료입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주치의 지도 아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희진 씨는 저와 똑같이 전당뇨인데 약물 없이 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 중이거든요. 그럼 저는 하루에 약을 하나를 먹고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네, 당뇨병을 언제 진단받은지 동반 질환의 유무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예. 2형 당뇨병의 경우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면 일부 관해가 가능하고요. 아마도 김희진 씨는 전 당뇨를 진단받자 바로 생활습관 개선에 돌입하셨으므로 주치 판단에 아마도 약물 없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생활 습관만 개선하면 당뇨병 완화가 가능하다. 이건 좀 또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가봐야겠죠? 저희가 마지막 수칙이 2였단 말이죠. 아, 2도 좀 깁니다. 자, 2가 바로 그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아. 이트 뭐 먹는 거. 이트 뭐 먹는 거. 근데 뒤가 너무 길어. 뭐야? 이팅데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아, 여기까지는 맞아요. 잘 그렇다면 먹어야 돼요.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 T, 그러니까. H. 헬시. 헬스. 빈칸 한번 빈칸 남아요. 이차고 한 칸 띄면 돼. 이 띄고 H, E, A, L, T, H, Y. 그다음에 느낌표. 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다 왔어요. 예, 정답 열어주실까요? 네, 문자로 헬슬리. 예, 헬슬리. 내가 헬스라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다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식단 이야기가 결국은 나오네요. 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품 교환 지침서에 의하면 먼저 3대 영양소 배분이 중요한데요. 탄수화물을 60에서 65%, 지방을 20에서 30%, 단백질을 10에서 15% 해야 한다고 쏟고 있습니다. 와. 자, 당뇨병을 막는 5가지 수칙을 저희가 봤는데 사실 보면 몰랐던 거 없어요. 그죠? 맞아요. 알았던 건데 진짜. 저희가 열심히 영어 단어로 한번 짝을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국가검진 기본 항목에도 당연히 공복 혈당이 있거든요. 그 검진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면서 또 자신의 상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명수님께서 사찰 밥상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보시고 그대로 썰으면 되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조리법이 너무 쉬워서 정말 맑고 시원하고요. 채소만으로도 이런 느낌이 날지. 맛있네. 네, 당뇨, 혈당을 내리는 밥상 혁명, 사찰 밥상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고명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스님을 모시고 나니까 저희 분위기가 다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밝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경주 산내 보광사에서 온 보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죠. 항상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을 생각함으로 해서 신년 내내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늘 사찰 음식을 드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하신 일은요? 산중에 살다 보니까 자연에서 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또 음식을 하게 되고 또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다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하고 또 건강에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냥 농사 짓고 음식 만들고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찰 음식에도 제가 소개되어서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보명 스님께서 사시는 곳 그곳에는 어떤 식재료들이 정말 보물처럼 보약처럼 숨겨져 있는지 저희가 그 산속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네. 예, 소개합니다. 우와. 오. 와 멋있다. 아우, 보기만 해도 마음. 아하 지대지를 말리시네. 안녕하세요. 네, 뭘 하시? 밭을 읽으시고. 겨울초 월동추라고도 하는데 요즘 날씨 굉장히 좋아요. 유채꽃. 얘가 이제 겨울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되면 얘가 노랗게 꽃을 펴요. 그래서 이 월동추는 겨울을 난다 그래서 월동추. 아주 식감도 좋고 그냥 생으로 나물을 이렇게 무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에요. 겨울에도 쉬지 않으시네요. 겨울에도 자연에서 뭔가를 얻어내시는. 저희가 우리 집 장독대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집 장독. 이게 이제
된장. 아유, 된장. 뭐 특별한 레시피는 아니지만은 물이 좋고 햇빛이 좋아가지고 된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된장도 맛있겠다. 우리 집 된장 진짜. 되게 맛있다고 늘 그러죠. 요거 간장 이제 이렇게 햇빛에서 오랜 동안 졸은 간장. 우리 집 간장 간장인데. 예술이죠, 간장. 다 담그시는구나. 있어야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장이 정말 약이죠, 약. 그래서 다른 조미료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써요. 이제 간장 쓰고 보통 이제 매실나무가 많으니까 매실 액기스 쓰고 저것만 있으면 요리 못해도 다 맛있을 것 같아. 저게 산수유. 저 산수유도 오. 봄에는 한참 노란 꽃을 피우잖아. 그래서 봄을 알리는 전령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운을 돋아준다. 그래서 한약재에서 반드시 보약재에 들어가는 열매. 그 산수유가 너무 예쁘다. 나무에 이 도량에 같죠, 많이 꽃. 심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하늘이랑 너무 아름답다. 그냥 심지 않아도 방풍. 방풍.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풍이 여기저기 있는 거야. 봄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나물이 그냥 뜯어오면 되겠네. 이러면 벌써 한 접시에 나물을 해 먹을 수 있잖아. 이게 방풍이에요. 맞아, 방풍나물 맛있어. 근데 그냥 사방이 식재료네요. 와. 저게 이제 아까 된장 끓이는 매주. 매주봐, 매주. 삶아서 이렇게 띄우면 매주가 되는 거야. 예쁜 얼굴, 매주 같은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왜 매주 같은 얼굴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 이렇게 예쁘게 빚으면 예쁜데 이것도. 야 저렇게 조를 때도. 아까 매주 쓰는데 이제 콩을 삶으려면 이렇게 큰 솥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불을 떼서 매주를 삶고 시래기를 삶아가지고 또 나물을 해먹기도 하고. 진짜 여기는 부뚜막을 이제 보내요, 부뚜막. 옛날 전통의 밥이를 한다거나 아까 말한 그런 큰 것을 삶을 대단해. 때 주방 여기도 부엌의 역할을 하면서 또 방 역할을 하는 거죠. 맛있겠다. 이제 저온으로 하는 식재료를 보관을 식품들이에요. 무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내년 초파일 정도까지 이렇게 무를 보관을 해놔야. 그러면 그냥 싱싱하게 이게 우리가 농사진 거니까. 예전에는 땅속에 묻었던 무인데 예, 예. 지금 저온 장어들이 저온 장어. 있으니까. 예. 배추, 김장 이번에 담은 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저기 한번 가야겠다. 저 창고 한번. 저거 쫙 찢어가지고 흰밥에 제피 이런 거는 제피장아찌. 요게 이제 제피라고 그래서 피가 뭐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피는 염증을 제거해주고 추어탕 같은데 열매를 해서 먹는. 향이 진한 거. 요거는 이제 매실장아찌를 이제 담아놓고 우리가 먹기 좋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장아찌를 먹기 위해서 담은 거. 굉장히 새콤하고 맛있어요. 하나도 인공적인 조미료 없이 예, 예, 자연의 예. 재료로만 네네. 저렇게. 저는 능이국을 겨울에면은 능이버섯 자주 먹어요. 죽이죠. 요즘 같이 코로나 같은 거 있고 그럴 때는 능이국 끓여 먹으면 좋죠. 면역성을 길러주고. 마시면은 그냥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어우 너무 맛있어. 넣었어요. 무생채도 너무 맛있어. 계속 저거. 만나죠. 어우. 와, 무생채. 어우. 난 저거만 있어도 먹는다. 와. 와. 고기 하나 없고 생선 하나 없어도 저렇게 멋진 먹고 싶다. 저렇게 보면 당뇨 안 걸리지. 요즘 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은 공해와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나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얼른 내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해질 수 있다. 아니 근데 마지막에 반찬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한 씨도 가만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시면서. 근데 진짜 아무리 체력이 좋으셔도 약간 쓰러지실 것 같아요. 너무 활동량이 많으시니까 괜찮으세요? 아침 공기가 맑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법당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또 새소리 듣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운동량이 되고 그래요. 사찰 음식이 아무래도 면역성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제가 이왕 혼자 사는 김에 오늘 그 사찰 밥상 만드는 거 제가 좀 배워볼 수 없을까요? 네. 슬리피 요리 배우는 거 관심 있어요? 어떻게?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이참에 배워야겠네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배워서. 그래, 아내를 좀 위해서.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신 가족이 다 이런 지금 의지가 있으시고 네. 저도 그럼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배우고 싶어요. 뭘 어떻게 먹어야 하고 할지 싶은 사람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내리는 사찰밥상 보명 스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명 스님께서 사찰밥상을 이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뭐 팀으로 나눠서 팀 대결, 이매진 씨와 배도환 씨, 그리고 김성우 씨와 슬리피 씨 같이 팀 대결. 컨셉이에요. 어머.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거슬리는데요. 네. 원기주 씨가 뭐라고 거기 스님 옆에 나란히 아니, 잠시만요. 거슬린다고요? 네, 뭐 없이 얹자는데. 이름은 들어봤나? 맛감별사. 깍두기구만 깍두기. 깍두기구만 깍두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찰 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스님? 예, 무구이 요리인데요. 무구이? 네. 무구이? 말차 무구이. 말차 무구이? 무는 원래 끓여 먹는 거지 구워 먹나요? 무를 굽는다는 건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출가 전에는 몰랐는데 무를 이렇게 전 구이를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식감이 좋으면서 맛있어요. 근데 가을 무는 인삼보다도 좋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말차에 이렇게 전을 구우게 되면은 말차와 어울려서 아주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 됩니다. 네.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무와 밀가루, 말차 한 스푼 정도, 또 소금 약간, 식용유하고 반죽할 물 조금 하고 준비하시면은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무는 이렇게 껍질을 좀 시간상 벗겨왔어요. 그래서 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쌈 무보다는 약간 두껍게 아하. 그렇게 썰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대로 한번 보시고 그대로 썰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여러분 약 0.5cm 그렇지.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런 거 좋아요. 정확한 센스. 써세요. 여러분도 하세요. 네, 이렇게 0.5로? 네. 와, 뭘 썰어본 적이 없는데. 잘 썰어요. 무 조심해야 돼요. 손. 그래요? 손 조심하세요. 아니 도환이 형,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완전. 도환이 형이 0.5cm 이겁니다. 아까 너무 난 두꺼운 걸 좋아해. 저희 한 3cm인데요. 썰어진 무는 물에 삶아서 좀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굽기 전에 네, 물에 넣어야 맞아요. 돼. 스님 근데 원래 무 구인데 왜 삶아요? 아니 밀가루 반죽은 빨리 익고 무는 잘 안 익으니까 삶아서 하게 되면은 아주 식감도 좋고 그래서 무를 약간 삶아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네. 소금이요? 그렇게 하면은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겉바속촉 네네. 그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좀 바삭바삭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끓는 동안 밀가루를 해서 준비된 밀가루를 다 넣었습니다. 물을 좀 넣고 이거를 다 넣어요? 아 뜨거. 밀가루가 많고 물이 적어요. 예.
밀가루 다 안 하셔도 위에 돼요, 한 이매진 씨. 스푼 한 컵 반 하라고 그랬는데 물 이게 좀 더 주세요. 예, 물 좀 더 줘야겠네. 물 좀 다 더 드리시면 되겠네. 밀가루 다 하지만 반만 조금만. 해서 넣으시면서. 예. 소금 반 스푼 정도 넣어서 간간하게는 하는데 소금 반 스푼. 그다음에 말차가루를 섞어요. 소금 말차. 약간 넣고 말차가루도 이제 말차 다 넣어요? 네. 반죽이 이렇게 해서 흐르는 정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떠봐서 쓰는 정도. 흐르는 정도. 오 흘러. 흘러. 되게 반죽 되게 잘했어. 나 됐어. 나 잘했어. 나 잘했죠? 무가 물 익은 더 넣어야 것 되나? 같으면은 그 건져내놓고 너무 바빠. 이거 하는데 요리가 이렇게 바쁜 거야? 봐봐. 반죽은 내가 제일 깨끗하지. 그치? 정말 조한 씨 잘했어. 여기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두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네. 무를 마른 가루에 한번 묻히세요. 밀가루에 묻히고 있습니다. 네. 물을. 마른 밀가루를 묻혀서 반죽에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을 굽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와. 이렇게 먼저 구워진 거는 살짝 뒤집으시면은 오, 맛있겠다. 예. 아우 색깔 정말 곱네요. 예. 아니야 그렇게 옷을 아 왜 자꾸 옷을 옷을 너무 입혀요? 두껍게 입히면 아, 맛이 이게 없지. 너무 말랑말랑해도 바꿔야 되지 집게로 않을까? 집어도 네. 집게로 두 개를 다 뒤집을 써. 거야?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뒤집을 거야? 그냥 이렇게 뒤집거든요. 이렇게. 네, 네. 네네. 예. 야, 그래도 보기 좋다. 보기 좋게 먹기도 좋다고. 오 이게 오. 노릇노릇해지니까 와. 맛있겠죠? 예. 김성우 씨 색깔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이렇게 살짝 해서 우와. 색깔 조금 내면서. 다 탔네. 아니야. 다 탔네. 아니야. 여기 싹 탔잖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약간 노릇노릇해야 맛있다고요. 몸에 안 좋대. 잘 못하고 자, 있는 그리고 또 거죠. 가뭄새도 중요하니까요. 예쁘게 한번 담아보시고요. 일단 저희가 스님 하신 완성품을 좀 예로 저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 예쁘다. 예. 내 거랑 똑같다. 말차 뭐라고요? 색이 아주 예쁘게 그렇게 돋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되지? 마치 무슨 찰떡이나 네. 아니면 감자전이나 마전처럼 뭐 이렇게 쫀득한 찰기가 지금 느껴지는데 보세요. 요걸 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간장 살짝 찍어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저희가 이 완성된 신혼부부 이 댁을 먼저 네, 방문하겠습니다. 김성우 씨는 새아이 엄마답게 아주 맛있게 구워내셨는데 웰던이에요? 웰던. 아, 이매진 씨 끝나셨나요? 네. 아유. 얘가 간판인데 자꾸 내려가네. 잘 된 거로 가리시네요. 아 배도원 씨는 딱 잘라서 예쁘게 먹기 좋게. 썰어서. 생각보다 배도환 씨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까 굉장히 두꺼워서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잘 구우셨어요. 잠깐만요. 전직 네. 주방장이라니까 그러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보명 스님께서 맛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어우 긴장된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어떠세요? 오 와우. 아주 좀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봐. 여기 싹 탄 거 한번 드세요. 여기 시커먼 거. 이런 심술. 왜? 아니 없어. 예,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매진 씨 한번. 스님 이쁘게 봐주세요. 간장 좀 더 갖다 드려라. 이 간장이 없다. 아니, 간장 안 쳐도 짜요. 손맛. 맛있게 부르어요. 고마워요. 오. 배도환 씨를 한번. 어떻습니까? 스님. 조금 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아까 소금 간을. 김예진 선배님은 간을 너무 많이 하셨고
도한 형은 정말 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간을 조금만 더 하시거나 간장을 찍어 잡수시면은 간장 주라 간장. 아니 근데 이 말차 무구이가 그 혈당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먼저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질의 소화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말차는 일반 우리가 물에 녹여서 먹는 녹차와 비교하면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A 계열에 속하는 레티놀 성분 같은 경우에 말차가 녹차에 비해 480배나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항산화 영양소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원인 인자를 없애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과 증상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말차, 무구이 같은 사찰 음식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성인 46명한테 4주 동안 이 사찰 음식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시켰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먹어야겠네요. 제가 LDL이 낮으니까 HDL이. 자, 그러면 저희가 말차 구이를 했으니 이번에 또 뭘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기대돼요.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부콜탕? 부콜탕? 아니 뭐 갈비탕, 뭐 설렁탕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런 탕인가요? 아니 브로콜리가 굉장히 좋은 식품이잖아요. 비타민 C도 많고 그래서 된장을 약간 풀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원한 맛도 있고 또 씹는 식감도 좋고 또 섬유질도 많아서 같이 조화를 이루는 맛있는 음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 면역성도 높여주고요. 자, 여기에 된장, 간장, 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된장은 또 마침 절에서 제가 메주를 써서 담근 된장. 그 된장이구나. 그 된장이 왔어요. 달라. 된장. 아까 화면으로 봤던. 네. 여기에 이제 이게 육수인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이거는 다시마하고 무하고 버섯하고 이렇게 해서 채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수를 먼저 냄비에 붓습니다. 다 넣을까요? 네, 다 부어주세요. 많으니까. 그래서 먼저 감자를 반달 모양으로 자릅니다. 이게 워낙 좀 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도톰하게 익기 좋을 만큼 역시 썰어서. 0.5cm 간격으로. 네, 익기 좋을 만큼. 반 네. 자르고 반 자르고 반. 네, 이렇게. 그래서 감자가 먼저 자, 여러분 감자를 썰으셨으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뭐 된장도 아직 안 넣었는데 감자부터 넣어요? 네, 된장을 먼저 풀게 되면 약간 떫은 맛이 우러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된장국 끓일 때 항상 순서대로, 된장부터 풀거든요. 네. 근데 감자부터 넣는 게 팁이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브로콜리를 도마에 올려놓습니다. 네, 브로콜리를 이렇게 이걸 다 넣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좀 자를까요? 따서 목을 따시면 네. 됩니다. 따서. 목을 따라고요? 좀 먹기 좋을 만큼 이거를 나눕니다. 원래 이만했어? 이만하지. 몰랐어요. 잘라진 것만 봐가지고. 이렇게 자르시면 입에 됩니다. 들어가기 좋을 만큼 자릅니다. 한입 크기로. 예. 슬리피는 오늘요. 슬리피 씨는 이렇게 브로콜리가 원래 이런 모양인지 처음 봤대요. 원래 이만한 거 원래 요만한 거. 아, 이게. 네, 맞아요. 근데 옆에서 보는데 잘해. 지금 브로콜리 그다음에 되게 잘 자르고. 소질이 있어. 소질 있어요. 그다음에 호박도 또 반달 썰기로 또 반달 썰기. 썼습니다. 역시 호박도 반달 썰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썰어요? 예, 아까 잘라서 감자처럼. 4분의 잘라서 호박 역시 약간 도톰하게 이거는 호박도 살짝 익힐 거니까
홍고추도 또 10개. 10개. 이게 이제 빛깔도 그렇고 약간 매콤한 맛도 좀 내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브로콜리 잘 안 먹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면 먹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른 엉망이다, 재료도 엉망. 넣을까요? 네, 이거 이제 감자가 조금 익는 거 보고요. 감자가 연약하긴 하지만 시끄러 죽겠네. 아유. 텃세. 감자가 어떻게 익었는지 봐야 되나요? 네, 저 익은 것 감자가 같아요. 익은 듯이 하면은 된장을 푸는 게 좋아요. 네. 거름망에 이렇게 자, 이걸 채에 이렇게 된장을 풀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배도환 씨 이렇게 하는 숟가락으로 거예요. 빡빡빡. 네, 체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네, 물을 살짝 묻히면서, 네, 그렇죠.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냄새. 오, 잘해. 네. 된장 냄새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감자가 익은 듯 하면은 우리가 요걸 이제 넣어줍니다. 브로콜리 넣습니다. 호박도 해야 되겠다. 넣으시고. 호박도. 네, 브로콜리 넣고 이어서 호박을 투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지 않도록 바라보시고. 우리 둘이 벌써 디스크 걸렸어요. 아, 이거하고 지치신 거예요? 디스크 왔대요. 허리 아프세요? 배도환 씨 오늘 신랑 수업 하시는데요. 네. 아, 나는 부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끓으면은 이제 고추 넣어주시고. 네. 근데 고추를 넣어야 색깔이 예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매콤한 맛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된장이 적게 들어가서 싱거운 듯 하면은 앞에 간장을 갖다 놨죠? 네. 간장도 저희가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 집간장.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따가 이제 짜. 이렇게 해서 집에서는 뭐 수제비를 떠서 넣으면. 예. 그렇게 해서 잡숴보시면 돼요. 완벽해. 네. 좀 간을 몇 번을 보는 거야? 맛있어요? 좀 친구 맛있더니 간 됐어요? 이제 정말 맑고 시원하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채소만으로도 이런 느낌이 날지. 마치 될까요? 네. 바지락을 막 맞아요. 살짝좀 넣고 끓인 것 같은 향이 나요. 그런 느낌이 나요. 와. 정확해요. 아, 이거 바지락을 넣었어. 그렇죠. 네, 육수에다. 바지락이 들어간 맛이죠. 내 거 맛있는데 또? 그래? 예. 왜 그러지? 네.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 왜 맛있지? 괜찮죠? 자꾸 나 약간 불안하네 나. 그런 말을 왜 하지? 아니 또 막 너무 막 슴슴하지 않아요. 훌륭한. 나도 너랑 똑같이 할 거다. 거기는 별로 말씀 안 해. 맛있어요. 딱이지? 자, 그러면 슬리피 가면 또 맛. 맛있어요. 왜? 맛있지 않아? 맛있죠? 슬리피게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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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희 둘이 사귀냐? 아까부터 왜 그래? 자, 그러면 또 이매진 씨 거 한번 맛봐주세요. 자, 이제 배도환 씨 거. 이제 네. 배도환 선배님 거. 네. 배도환 씨 거는 제게 낫죠? 시원합니다. 저기 이매진 씨, 저기 네. 슬리피 씨 또 거 가서 먹어봐요? 네. 한번 슬리피 드셔보시죠. 씨 거 한번 마셔보세요. 맛 좀 보세요. 진국이. 진짜? 좋아요.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죠? 땀이 나죠? 제 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 거. 쉬워. 맛있네. 맛있죠? 그럼 제 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 거. 맛있죠? 아 이쪽 테이블이 셉니다 오늘. 아유, 슬리피께 훨씬 나. 아유, 슬리피께 훨씬 나. 달라. 이거 슬리피 씨가 끓인 거라고 지금 가져왔는데요. 식감 정말 좋아. 좋아요. 야, 잘 익었어 이거. 네, 김희진 씨. 아이고 입에 넣고. 너무 많이 먹어요. 맛있죠. 네, 그냥 브로콜리가 술술 넘어가요. 이게 입에만 시원하고 맛있는 게 아니라 이 브로콜리탕이 우리 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네, 이 브로콜리 속의 설코라판 성분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97명의 비만 환자들에게 12주간 브로콜리 추출물을 먹게 했더니 가짜 약을 먹은 대조군에 비해서 혈당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도환 씨와 임혜진 씨가 있었고 김성우 씨와 슬리피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시겠어요? 슬리피 씨의 와? 음식을 슬리피 씨의 와? 음식을 소름 돋아.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옛날부터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던 임예진 씨랑 다 같이 요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모두에게 박수를. 손님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자연에서 나는 그런 모든 식재료는 자연 그 본연의 맛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사찰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서 드셔가지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당뇨병 퇴치하는데 모두 다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식품 솔루션 지금부터 최윤혜 약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식품 역시 사찰 밥상과 함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짠! 와, 미숫가루다. 와, 뭐 미숫가루 아니고요. 카레가루인가? 자, 바로 키토올리고당 고투카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올리고당 고투카원. 고투카원입니다. 아니 제가 단신을 한 2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데 키토 올리고당 네. 고투카원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갑각류의 껍데기에 있는 성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그건 알지. 그건 네, 키토산. 맞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왜 저길 보고 얘기해요? 질투가 좀 많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갑각류 껍질에 들어있는 키토산 성분인 키틴을 체내에 흡수가 잘 되도록 저분자 수용성 물질로 분해한 형태가 바로 이 키토올리고당 고투카원입니다. 근데 이 키토산 성분이 키틴? 이게 당뇨병에 그렇게 좋은 거라고요? 그럼요. 이 키토산은 오래전부터 혈당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는 체내 흡수가 잘 되도록 잘라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그 효능을 이미 인정받아서 미국과 캐나다 식품의약국에서 혈당 감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국내 최초로 식후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아니 정말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맛이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네. 맛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 그럼 같이 좀 음미를 해볼까요? 지금 뭐 특별한 향은 향이 없는데요? 이게 못 느끼겠는데. 껍질이니까 먹으면 새우 맛이나 그런 게맛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한번 맛을 네. 살짝 좀 볼까요? 약간 나요? 약간 짭조름한. 저희가 많이 먹어봤던 그 과자 가루의 느낌이 살짝. 네네. 근데 진짜 바다에서 온 거라서 그런지 짭조름하네요. 진짜 그렇네요. 네. 그 꽃게 맛. 아니, 당뇨병에 좋은 다른 음식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이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을 먹어야 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혈당 흡수 막는 안전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혈당 흡수를 막는 안전선이 뭐죠?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은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키토올리고당 고투카원은 포도당이 흡수되지 못하게 세포 내로 당을 이동시켜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은 배출시켜서 바로 혈당 안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당의 흡수를 막고 배출까지 돕는다면 그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뀔 때 꼭 필요한 게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이나 췌장에서 십이장으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거든요.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은 이 소화효소가 포도당을 생성하려고 할 때 그때 활동을 억제시켜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흡수되지도 않고 배출이 되는 거죠. 네, 동물 실험 결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이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42일간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을 섭취시켰더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인 글루코아밀라제의 활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관심이 가는데요. 제가 심각한 빵순이, 떡순이거든요. 선배님은 걱정될 만하세요. 이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볼 때마다 그렇게 늘 주전부리를 입에 달고 사세요.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아유. 지금도 보면 테이블 밑에 한가득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혼자 뭐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혈당 걱정하세요. 네, 제가 좀 먹어요. 예, 아니, 그래도 조금 나눠달라 그러면 또 나눠주기도 하세요. 네. 가져요. 이런 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임재진 씨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인체 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식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이나 설탕을 섭취하게 한 뒤에 식후 혈당을 관찰해 봤거든요. 건강한 한국인 13명에게 설탕을 섭취하기 전에 이 혈당 원료를 500mg 먹게 했더니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약 1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최대 13% 감소했다는 사실도 증명됐습니다. 또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이 혈당 흡수 안전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조절에 관여한다는 점인데요. 또 해당 원료는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면서도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제 역할을 하게 돕는 인슐린 감수성까지 높여줍니다. 아니 그게 정확히 뭐예요? 인슐린 감수성? 네. 뭐예요? 감수성이 있어요.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여서 포도당을 흡수하고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슐린에 반항을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럼 세포로 포도당이 못 가게 되고 혈액에 떠돌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인슐린 저항성의 반대 개념이 바로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물 실험 결과가 그걸 증명했어요. 한 연구에서 당뇨병에 걸린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에만 이 원료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와, 그 식후 혈당도 조절하면서 인슐린 호르몬까지 관여하니까 그 혈당으로 골머리 좀 알아봤던 환자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식후 혈당, 식전 혈당 이거 중요한데 당화 혈색소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데 당화 혈색소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죠. 나는 몸신이다 고정 몇 년을 하면 의학사전을 읊는다고 하더니 정말 우리 임혜진 선배님께서 네. 걸어다니는 진짜. 의학사전이 다 되셨네요. 와우. 오늘 컨디션이 너무 네, 놀랬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걸어봐요? 아니 뭐 계속해서 이제 저도 약간 똑똑한 척을 좀 하자면 이 당화혈색소는 정말 벼락치기로 관리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몇 개월? 당화혈색소가 아까 영어로 뭐였죠? A1C. 와우. 저도 2년 됐거든요. 최고. 와. 근데 아무튼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든 이 당화혈색소도 혹시 이 관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의 두 번째 장점이 바로 혈당 조절 기능은 유지하면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 당화 혈색소가 낮아졌다는 것은 3개월 평균 동안에 혈당이 잘 조절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혈당 관리가 잘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쉽게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우리 슬리피 씨를 위해서 인체 시험 결과도 알려드리죠. 혈당 건강에 문제가 있는 20살에서 75살까지의 한국인 남녀 51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해당 원료를 섭취시킨 후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검사해봤더니 대조군은 당화혈색소가 무려 4%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혹시 이걸 챙겨 먹으면 혈당 관리에 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식후 혈당이 급속히 치솟았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증상인데요. 이 문제는 이 혈당 스파이크의 변동폭이 클수록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이상적으로 혈당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혈관이 아주 싫어하게 되죠.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이 키토올리고당 고투카원이 혈당 스파이크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한국 성인 남녀 13명에게 설탕 75g을 섭취하게 한 후에 해당 원료를 500mg 먹게 했더니 혈당 스파이크를 나타내는 값이 대조군 대비해서 9.9%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하루 섭취량은 750mg으로 식전에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적정량을 꾸준히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혈당 수치와 당화혈 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또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를 받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각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겠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쉬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생존율 5% 말기 위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살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시한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위 건강을 위해서 특이한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위에 자극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색다른 맛이에요. 진짜 기적 아닙니까? 채널 A